선생님, 저 어제도 밤새 스케치와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만들고 나면 왜 이렇게 공간이 이상할까요? 대부분은 형태만 생각해. 내가 뭐가 없어서 공간이 이상한가 보다. 형태적인 거, 재료적인 거, 빛이라고 하는 세 요소가 서로 함께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상호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해. 플러스 감각적인 소스가 분위기를 한 끗 더 끌어올려주겠지. 세 요소만으로도 심플한 공간도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더 채워넣는 게 정답이 아니었네요.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오늘 균형을 맞추는 비결을 얘기해볼게. 메터리얼을 중심하지 말고 예시를 볼게. 점선면이라는 요소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원이 어때? 이렇게 면이 형성돼 있고 요만큼 면이 형성돼 있고 요만큼 면이 이렇게 됐지. 이건 점이라는 요소야. 이해가 되죠? 선이라고 하는 요소는 중간에 음각으로 파인 거 있지. 상대적으로 가늘지? 이것도 의도한 선 요소들이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도 점과 굵고 얇은 선과 넓은 면의 면적들이 만나서 공간의 아름다운 비례들을 만들어지는 거야. 벽, 천장, 가벽 모든 것들 다 가능하고 방금 말했던 점선면의 차원. 만약 디스플레이 자체가 패턴이다. 그런 것도 다 형태잖아. 또는 음각으로 표현하느냐 양각으로 표현하느냐 그 자체도 형태가 되는 거지. 또 기본적으로 가구. 내가 딱딱딱 분리해가지고 뭔가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덩어리지게 큰 테이블로 하고 싶다. 그것도 형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야. 모든 것들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 비례에 철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섬세한 비례 하나하나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막 노력을 하거든. 흔히 알고 있는 미스 반데루의 그 사람은 비례 대가라고 칭송할 정도로 타일링 하나하나의 간격, 그게 문과 연결되는 간격, 이 면이 서로 연결되는 비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면 비례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하나를 다 맞춰나가면서 디자인을 했어. 그게 1930년대였거든. 그때 이후로 디자인이 엄청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비례 변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을 가지고 많이 놀아봐야 돼. 그래픽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탄탄한 학교일수록 2학년 때 조형 스터디를 되게 많이 시켜. 손으로 직접 내가 스케치를 많이 하게끔 해본다던가 점선면을 이용해서 형태 주제에 맞게 무조건 뭐 만들어서 와봐. 1, 2년간 내 손끝에 감각이 새겨지기 시작해. 고학년 넘어갈 때 3D로 만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손끝에 녹아있는 그 비례감들이 형언할 수는 없는데 다 녹아들게 돼 있어. 그런 개념이 아예 없을 때 공간을 만지면 어떨까? 비례가 안 맞아요. 비례가 자꾸 안 맞으니까 대부분 뭔가를 막 넣으려고 해. 내가 뭐가 없어서 공간이 이상한가 보다. 그러니까 형태에만 집착하게 돼. 비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가득가득 차 보이니? 아니요. 근데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러니? 아니요. 비어있는데 비어있지 않지. 간접 조명, 직접 조명, 자연빛에서 보여지는 채광, 이 가구들의 간격들, 휴먼 스케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어색하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점선면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카운터였거든. 여기 뒷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지나가면은 이 기둥이 자리를 잡고 있어. 비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한번 파가지고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을 한번 해보자. 빛으로, 음각으로. 그래서 진했다고 부드럽게 훅 퍼지는 듯한 느낌 있지. 아주 그냥 부드럽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과 여기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둥의 어떤 요소들과 함께 수직적인 요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아름다울 것 같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덩어리를 보였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보니까 어우러지지. 네. 포인트들이.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왜 이렇게 뚫었냐면 비를 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보슬비 영역이거든, 여기는. 보슬비는 오래도록 천천히 투툭투툭 내리는 느낌 있지. 오래도록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걸 햇빛이 어차피 쭉 오갈 거잖아. 쪼개진 하나의 빛이 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자 거였어. 이분은 바깥의 풍경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바라보게 해서 오래 내리도록 하는 이 빛을 감상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쪼개진 의자들과 테이블을 넣고 싶었던 거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쪽을 쭉 바라보게끔 했어. 의자 테이블도 어때? 아까보다 훨씬 더 이지체어지요. 이런 공간을 한 이유는 비가 내릴 때 편안하게 비를 감상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가구 배치를 한 거야. 같은 공간이어도 가구 배치에 따라서 또는 그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소나기를 영역이고 여기가 보슬비의 영역이고 안개비와 같은 느낌처럼 프라이빗한 느낌 속에서 사색적인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어.
두 번째는 목재, 석재, 가죽, 유리, 대리석, 알루미늄, 메터리얼 정말 다양할 수 있어.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거는 투명하고 불투명한 정도, 거칠고 거칠지 않은 매끄러운 느낌들, 그러한 물성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따라서도 우리한테 전달하는 바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 인공적인 조명과 자연채광. 색은 재료의 색도 있고, 반사가 이루어져서 나오는 색도 있고, 조명이 가지는 색도 있고, 단색 포인트, 가구가 가지는 색도 있어. 학생들의 디자인 보면 색을 컬러 하나 퉁 묻혀서 생각하지,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아. 한 톤으로도 충분하고, 투톤이면 된다. 학생들 보면 컬러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누데이크라는 브랜드 한 컷이야. 여기서 컬러는 기본적인 흰 색깔 펜트 말고 보면 블랙하고 빨간색 포인트거든. 여기서 상징적인 빨간색을 중심으로 보자고. 여기 안에서는 간접 펜던트가 있어가지고 붉은색 조명이 한번 필터링 돼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퍼지지. 이거 보면 분홍빛이야. 여기서 말했던 붉은빛이 반사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빨갛게 물들고 있어. 반사의 빨간색이야. 근데 이게 지금 밑에가 검다 보니까 더 붉은 느낌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가구 자체가 빨간색이야. 부드럽다가 점점 진해지는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써 공간의 강약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걸 좀 들어보니까 어때? 빨강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쉐입만 보면은 다 분리돼 있는 건데 이 포인트에서부터 쭉 연결되다 보니까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디자이너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지. 조각상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모던한 느낌 속에서 강렬함을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걸 3D를 통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겠지. 물성도 바꿔가고 포인트 빨간색을 다양한 흐름으로 만들어가면서 우연함 속에서 발견했을 가능성도 커. 실제로 디자인할 때 정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계속 그걸 찾아내려고 테스트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클라이언트, 소비자들에게는 하나의 의도로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스터디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형태, 재료, 빛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이미지 하나가 있어. 다 나무 질감이고 이 코너가 라운딩된 이미지가 있어. 컨셉은 나무 터널 같은 느낌이 들었어. 빛만 봤을 때 여기서는 인공 조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연 채광이 주는 포인트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일부러 여기다가 나무 하나를 심어서 거기서는 더 자연적인 그림자를 들이운 거. 이게 디자인의 의도였을 거야. 형태는 그것을, 그 그림자를 나는 받아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부러 마취형으로 하면서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게 했겠지.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둥글게 감싸는 나무 터널을 연상하지 않았겠나. 재료는 오직 나무 소재로 굉장히 담백하게 푼 거야. 색은 뭐 브라운 톤이지. 조명도 유리가 브라운 톤이어서 어느 것 하나 다른 컬러가 쓰인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에서 느꼈던 나무의 터널의 느낌을, 의도를 아주 담백하게 풀었다는 거야. 이렇게 형태, 재료, 색, 빛 으로 해서 한번 포인트를 분석해봤는데 좀 어때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 분석하니까 디자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서 공간이 더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공간을 읽어내는구나. 이게 이제 눈을 조금 뜰 거야. 앞으로 레퍼런스를 찾을 때도 의도가 훨씬 섬세하게 보이면서 스스로가 프로젝트에서도 의도를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힘이 생겨.